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8억에서 9억 그 사이입니다. 그럼 30년 전에는 얼마였냐? 그거의 5분의 1 값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5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럼 서울시에 있는 평균 땅값은 얼마나 올랐냐? 50배가 올랐습니다. 50배가. 그럼 그냥 내 돈 갖고 서울에 있는 땅 사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쉬워요. 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정복자라고 하는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여기 보시면 고려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까지 진출을 했던 이 징기스칸입니다. 몽골 제국이었죠. 이제 수많은 전쟁과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심지어 학살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토를 확정해 나갔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뭐 진시황이라든가 뭐 삼국지들 많이 보셨죠? 조조 위초가 얼마나 그 영토를 확장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죽이고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죠. 뭐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고고학자들 얘긴데요. 기원전 3000년 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 영역에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걸 침범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하고 영토 얘기를 할까요? 이건 인간이 곧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즉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영토 확장 또는 전쟁에 다른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투자를 공부하는, 투자를 가르치는 저로서는 그냥 내 재산이고 내 자산이에요. 그게 뭐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 부동산이, 그 땅이. 그래서 이건 사람이 만든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재산인 이 부동산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징기스칸, 한마디로 어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 지도자만이 영토 확장, 즉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갖고 전쟁 나가는 거고 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서민보다 조금 위에는 뭐 걱정하느냐? 이런 걱정하죠. 아이고, 내 옛날로 따지면 농사짓는 땅 걱정할 거예요. 현재로 따지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정도 걱정할 겁니다. 걱정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걸 확장하고 그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재테크하는 사람은 그 지도자 외에는 소수란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인, 대중, 서민,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투자를 일반적으로 해서 돈을 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머리도 좋고 빠릿빠릿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인식 자체가 덜 좋고 그리고 아는 것도 없어요. 부잣집에서 부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대한민국엔 거의 없죠. 하지만 지금 2020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서민에서 부자들이 많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저의 임무고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맞죠? 부중성, 생산이 안 된다, 재생산이 안 된다, 만들어낼 수 없다. 맞아요? 아니, 아파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땅에다가 아파트 막 짓잖아. 왜 생산이 안 돼? 101동하고 102동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개별성. 이것도 부정하는 내용이네요. 이걸 가만히 보면 다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다 맞추려면 뭐냐면 부동산을 땅이라고 생각하면 다 맞아요. 하지만 부동산의 개념이 여러분들 등기 띄시면 땅 따로 건물 따로 나오죠. 등기가. 그래서 땅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을 대입하면 건물은 안 맞는 게 많다고. 우린 기원전부터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학살을 한 게 아니고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뉴스를 보면 또는 이제 막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보면 죄다 뭘 외쳐요? 아파트를 외쳐요. 아파트.
아파트는 땅에다가 높게 보통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아파트, 땅이 없으면 아파트를 못 짓고요. 땅이 있긴 있는데 여기다 높게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오른다,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이런 거는 이게 올라야지 이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쓰면 쓸수록 소멸되고 감가되고 싸지죠. 왜? 이거는 사실 부동산이 아니야. 편의를 위해서 부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뭐에 해당이 한대요? 영속성, 영원하지 않잖아요, 건물은. 그런데 쉽다는 이유로 우리가 부동산이 아닌 것에, 또는 일부만 부동산인 것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서울만 따질게요.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8억에서 9억 그 사이입니다. 그럼 30년 전에는 얼마였냐? 그의 5분의 1 값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5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럼 서울시에 있는 평균 땅값은 얼마나 올랐냐? 50배가 올랐습니다. 50배가. 자, 이 자연적 부동산의 특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딱 하나만 오늘 들었어. 뭐? 아파트 5배 오를 때 땅 50배 올랐대. 그럼 그냥 내 돈 갖고 서울에 있는 땅 사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쉬워요. 저는 주식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투자냐?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뭐가 있어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는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이든 뭐든 사서 보유한다예요. 보유한다.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뭐 영원히 보유하는 게 안 되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서 경기가 좋을 때 팔아라, 이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그냥 서울에 있는 땅 사갖고 30년 갖고 계세요. 아파트 산 사람들이 우스워 보일 겁니다. 그게 쉽냐고요? 30년 후가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길래 3월 달인가? 반 장난으로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얘기를 왜 해요? 부동산 하는데. 왜? 나는 부동산은 전문가지만 주식은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핸드폰에다가 주식 앱을 깔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거 유튜브 방송도 내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뭘 샀냐? 뭐 주식을 분석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떨어진 거. 그리고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대충 종목이라 그래요, 그걸. 하여튼 회사를 얘기하면 화성에다가 로켓을 쏘겠다는 테슬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를 갖고 있는 폭스바겐.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회사인 애플.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쓰죠. 유튜브가 어디 거예요? 구글 샀어요, 또. 그리고 뭐 후배가 하나 사라 그래갖고 SK 이노베이션 이거 하나 샀어요. 그리고 카카오까지.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니까, 야, 내가 애플 쓰고 있으니까 애플 사야겠다. 내가 폭스바겐 차를 타고 있으니까 폭스바겐 사야 되겠다. 내가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구글 사야겠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앱을 깔아놓고 잘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 직원분들이 자꾸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서 가끔 보긴 봐요. 어떤 건 2배 이상이 올랐어요. 몇 개월 안에. 자, 모른다고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원칙. 이것 갖고 왜 싸웠나? 건물 때문에 갖고 싸운 게 아니라 땅 때문에 싸웠다는 거. 그리고 투자의 원칙. 제가 마인드는 있다 그랬죠? 난 이거 그냥 보지도 않고 갖고 갈 거예요. 그럼 또 몇 년 후에 그거 떨어졌다느니 몇 개월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그거에 대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울시 또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상향을 쫙 그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 마인드와 지혜를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 임차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참 상담을 하고 제가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이런 말소를 시킬 수 있다 없다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요. 부동산이 얼마나 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걸 많이 연구하세요. 그러면 아유 그거 알죠. 부원장님 맨날 설명하는 거 부분이니까 알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그 다다음 질문, 그 다음날 질문, 그 다다음날 질문 보면 말만 그렇게 하지 포커스는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기술적인 거. 내가 기술을 부려갖고 남들보다 500만 원 싸게 사야지. 이거. 그런 상담을 고치지 않고 계속 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 돈 벌기 힘들겠는데. 대놓고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계속 주의를 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뭔 얘기했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돈을 버는 확실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이 가장 전통적인 재테크 부동산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한 명이 아니라 다수를.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지. 그런 일이 없게끔 제가 제 사명이나 제 임무를 다 달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만 좋아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좋겠죠.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지만 저한테 힘을 더 실으려면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많이 탄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기본적인 원칙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셔갖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많이 얻어가셔서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